사람이 있는 반면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도움이 될까요? 일단 마음을 자기 편하게 하겠지만 본인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 나는 좀 예민해까지를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민하면서 스트레스 많은 사람인데, 스트레스 많이 잘 받는 사람인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그 두 가지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병원에 와야 돼요. 처음에는 와서 한 달이나 두 달에서 걸리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가벼운 스트레스가 있고 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가벼운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가 그냥 있을까요? 사사로운 것들이죠. 뭐 그때 말싸움은 그냥 넘어가도 전혀 자기 몸에 반응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큰 스트레스, 뭐 어떤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 큰 일 있잖아요.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언제 가능한 빨리 풀어야 돼요. 오히려 갖고 있으면 그게 쌓여갖고 그게 이제 수면을 방해시키고 내 몸을 나쁘게 해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보면은 항상 죽기 전에 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임종환 환자를 워낙 많이 봤잖아요. 그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일로 넘어가느냐, 잠을 못 자느냐,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생각을 또 그렇죠. 싣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본인의 말뿐인지 실제적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줬던 사람을 만나서 정말 그 해결을 했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그냥 묻어둔 것 뿐이에요. 죽기 전에 그걸 풀려고 한다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먼저 그거를 해결해라.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피로라든지 수면은 해결 안 될 거란 얘기를 해요. 그럼요. 네. 대인 관계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크게 보려면 세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몸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세포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있는데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인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안 보면 돼라고는 하지만,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 안 보면 돼 하지만 그게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아니 상황에서도 바람을 타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뭐 안 보는 되나 그게? 그렇죠. 또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한테 줘서 안 되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게 그리고 말이에요. 큰 스트레스는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대부분. 그러네요. 아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 사실. 맞아요. 뭐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 너무 잘 지워줬어요, 진짜.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몸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선생님 뭘까요?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근골격계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그게 왜 생기냐면 우리는 24시간 중력을 피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머리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몇 시간을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돼요. 사실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자는 시간조차도 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골격계가 이미 망가져 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깨가 아프면 돌아 누우는 그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또 목이 아픈 사람들은 또 아무리 무슨 베개를 베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 뭐 집에 7, 8개씩 베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척추고,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세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염창환 박사님이 관리를 엄청 잘해 주시잖아요. 그 영양요법 이런 게 엄청 많이 필요하죠.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을 수 있었던 저도 몰랐었는데, 했던 게 이제 강연 백도씨였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나가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 있다 갑자기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마음속에는 풀었다고 생각해서 내재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제 한 600명 앞에서 내 얘기를 하니까 울어주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이게 동감이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보면은 저도 600명 앞에 나가서 뭐 할 얘기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선생님. 아 그래요? 이거는 600이 아니라 몇만 명 될 수 있는 조회수 사람들이 체크할 거야 조회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거에 병원에 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좀 얘기를 해서 어딘가에서 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응어리를 좀 풀라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사실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환자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걸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는 막 가려운 걸 못 긁어주겠는 거예요. 저도 막 답답할 때가 좀 네. 많은 것 좋은 같아요. 상담자는 결국에는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가 왔을 때 답은 본인이 하고 가거든요. 맞아요. 뭐 어디가 네. 나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의사님들을 찝어주시는 거고, 답은 본인이 하셨는데 가면서 고맙습니다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도 보면 질문을 넣을 때 그냥 직설적으로 넣어버려요. 네.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 음.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오늘도 온 환자들이 보면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데 결과가 전에 CT보다 지금 CT에서 뭐가 조금 암은 보이지 않는데 뭐 이 장벽이 두꺼워져 복막벽이 두꺼워졌으니까 암이 재발된 것 같다. 근데 이런 조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의사 입장과 환자 입장은 다르거든요. 의사 입장은 좀 더 공격적이에요. 재발이 되는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환자 입장은 좀 더 그런 덜 공격적 안 된 걸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치료를 안 할 건가. 그때 이제 던지는 건 뭐냐면 만약 당신이 몇 개월 항암 치료를 안 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때 후회가 없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항상 숙제와 답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누군가에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뭐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답정요? 이런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네.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결국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풀어가는데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후회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에서 이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런 많은 환자들하고 결국은 임종이라든지 많은 암 환자들과 그동안 많은 선생님 대화를 많이 해봤기 해보셨잖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게 참 많은 경험이 됐다. 근데 책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책 그런 것 제목이 같아요. 뭐였죠? 제가 너들의 뿅. 선생님 뭐였죠? 제목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 네. 여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 아. 이거 저 다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독수리 타법 하는 거 이거 제가 다 파츠 올렸어요. 여기 있어. 네. 일단은 책. 왜 안 되지? 예스 24. 네, 한국인이 네.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 와. 이책 아, 잠깐 소개해 좀 주세요.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런 쪽의 내용을 한번 써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 죽기 전에 뭐 꼭 뭐 해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들 얘기들은 뭘까? 우리나라는 정이 많고 한이 많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본에는 이런 거 잘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17가지는 그 제가 만났던 17명 환자들의 다양한 이제 삶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신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저주를 뿌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만족하느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최근에 그 의사 요한인가 그 SBS 하는 그 지성하고 뭐 이세영 그 나오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저도 많이 이제 옛날에 우리도 참 많은 그런 선생님도 그런 거 많이 할 말기 됐을 때 만약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수면제를 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수면제를 놔야만이 그분들은 잠을 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수면제가 환자를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갈림길에서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삶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했다고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근데 17명은 다 행복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 내가 이 순간에 만약 죽겠다. 어느 순간에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들,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풀어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죽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7가지, 그래서 저는 17가지 무슨 지켜야 될 사명에는 뭐 1번 세계 여행을 가라. 그렇지,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17분을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기억에 남으신 정종 가치의 네. 이때는 완화의학이라는 말씀 뭐 이걸 쓰셨네요. 네, 만화학과. 완화의학. 만화학과라는 게 제가 처음 만난 게 이제 96년도구나. 96년도에 이제 레지던트 3년차 때 호주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호스피스 배우로 보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완화학이라고 하는데, 완화학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그래갖고 항암이나 방사술 받는 사람들이 잘 받게 도와주는 거. 부작용 없이 잘. 부작용. 네. 두 번째는 프리벤티브 온콜로지고 암이 완치된 사람들이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호스피스,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도와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호스피스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 암이 진단이 되면은 암을 치료하는 의사하고 이 완화 의사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 완화 의사가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영양 공부도 다 들어가요. 네, 그래야 되겠죠, 진짜. 네. 그럼 그러니까 못 드실 때 영양제 주사 놓고 뭐 여러 가지 때 상담하고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치료는 교과서 치료를 못 해요. 교과서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심평의학이란 말을 하잖아요. 심사평가위원회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진행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재판에서 진 것 중에 하나가 산소 치료 문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피부가 괴사가 돼야만이 산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예방 목적으로 뭐냐면 또 이게 잘못된 치료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달기 전에 예방적으로 해서 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화라고. 아니 그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게 또 완화. 진짜 소일고 외양간 고치야지만 뭐 된다. 뭐 이런. 그때 인식하니까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에 성격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너 암 걸려야지 보험금 탈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 살이 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보험에서 정해주는 그렇다지만은 예방적인 것도 열어는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딱 근데 걸려야 그때부터 혜택을 받을 그렇죠. 수 그게 있는 뭐 거죠. 보험의 성격이 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을 다 닫아놔 버렸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사람도 불법, 해주는 사람도 불법 이렇게 이제 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환자분들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이제 6월 달에 미국 암학회 갔을 때도 보면은 항암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부작용 관리. 네. 이걸 그리고 환자의 의지. 환자가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럼 이제 그만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너무 힘들면은 쉬었다 가면 돼요. 그래서 체력을 회복하고 가면 되는데 아예 그냥 병원하고 등져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빠지는 과정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수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키퍼라 이렇게. 그런 것, 후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참 제가 그냥 굉장히 이제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 입장하고 또 환자들의 입장이랑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봤을 때 너무 안타깝지만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진짜 부자이거나 많은 걸 가졌으면 좋았을 거나 지금 거의 안 그러신 것 같잖아요. 많이 너무 안타깝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병원을 다녀봤고 많은 치료를 해봤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엔 나는 낫질 않았어. 영 박사님을 만나신 거지. 그러니까요. 영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네. 많이 다녔는데 여기는 안 갔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치료를 해서 완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면 이게 아니라 후회 없는 치료 방법들을 찾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오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걸렸는데 어느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병원에 오면은 제가 이제 진료를 잡아주면 더 빨라요. 그런 건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응급실 가면은 또 인턴 레지던트 환자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받아보면 또 문제점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근데 결국은 알고 가면 훨씬 더 편해요.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니까 거기서 요렇게 조치를 하면은 본인도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 가려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등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유방암 환자분들. 유방암 환자들이 이 수술이라든지 항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그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큰 복이에요. 정말로. 우리 영상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저는 그런 정말 좀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 아직도 좀 알려주세요. 좀 들려주세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도 하고 뭐 항암 치료까지는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것도 못 견디냐라고도 사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가슴 좀 찌그러져도 뭐 당신이 살았잖아 이런 얘기들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다, 최고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도 있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5대 암 중에 폐암 빼고는 다 외과에서 보는 암들이에요. 그 중에 저는 간담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간도 떼죠, 그 다음에 췌장도 자르죠, 담도도 자르죠. 그걸 하려면 위장도 자를 수 있어야지 되고, 대장도 자를 수 있어야지 되고, 소장도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복강 안에 있는 장기들 다 자를 수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빨리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사실 만나요. 내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하면서 이제 전과가 돼가지고 수술 준비를 하면서 만나서 외래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없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안 오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왜 안 오시느냐 연락을 해보면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1년 동안 수술도 많이 하는데 수술하는 것도 12시간씩 서서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보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뭐랄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의사도 차라리. 네, 그래서 이거 좀 편하고 좋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방갑상선으로 다시 이제 근데 또 환자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여자분들이 좀 힘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지금은 많이 또 좋아졌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어머니만 봐도 뭐 좀 힘들어 하시던데 네, 그런 자체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도 하게 됐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개원해서 나와서 이제 환자들의 사실 뒷얘기죠, 뒷담화들. 네. 내가 진료실에 앉아 있을 때 나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조그만한 진료실에 와가지고는 털어놓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뒷담화해서 욕하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구나. 이런 후에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뭔가 저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그게 성공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연창원 원장님처럼 이렇게 병원을 저도 이제 그렇게 좀 키워보고 싶은 꿈도 있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닮아가고 싶어가는 모델이 되어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지 않나. 물론
도둑한테는 진짜 기술 좋은 도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도둑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도둑이라고 성공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좋은 모델을 일단 만나고 또 이제 뭐 또 아시는 분이시지만 뭐 우리 박희봉 원장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의사로서 가져야지 될 진문명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운영이라는 병원 운영이라는 그런 또 아주 좋은 그 기술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서 좀 익히고 나도 남들한테 모델이 되고 이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연 백도씨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이래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래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그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까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너무 환자 입장만 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요청이라든지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수년간 환자를 보시면서 감정 그리고 그게 변화된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모습 이런 걸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듣는 구독자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뤄서 기능의학을 사람들 대할 때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아주 좋은 채널인데요. 1회 네, 장수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의사 생활 오랫동안 해보면은 기억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그 포인트 하나가 진짜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아쉬움이 항상 남잖아요. 저보다 사실은 이제 서전 수술이 진짜 최고예요. 내과가 진짜 의학의 진짜 모든 거를 그렇죠. 저야 분은 보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지만은 뭐 정말 의사는 서전이라고 어디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과 더 많은 일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죠. 저희 이렇게 한 개씩 다루면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이드로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우리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아니죠. 스토리는 선생님이 언급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책도 너무 내셨지만 이렇게 말로도 해주시면 저희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라포 형성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렇게 환자 의사의 친밀 형성이 일단 돼야 치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감을 갖고 선생님한테 많은 걸 내 친구도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유방암 수술 거부하고 온 분들 중에서 한 5명 중에 한 1명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수술을 시키고 나머지 4분들은 아직도 못 시키더라고요. 암만 가만히 이설로 뭐 설득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여자들의 중요한 그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 근데 그런 것 중에 거기 또 때문에. 하나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대체의학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전문가가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많은 분량이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방암이 마치 그런 걸로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좀 자기가 진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가면서 또 현대 문명의 혜택은 좀 누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나쁘잖아요. 사실 서울 공기가 미세먼지도 엄청 많은데 그럼 미세먼지가 싫다고 싫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숨 안 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죽잖아요. 나름대로 저희 적응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각 집에 공기 적응기가 있잖아요. 각 집에 공기청정기 마스크 쓰고 다닌다 한다고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냐고. 들어오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현대적인 의료를 혜택을 전혀 안 받고 완전히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꼭 네, 성공을 맞아요.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사실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염원장님처럼 이렇게 완화의학에 대해서 또 이제 깊이 조예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좋은 방법들이 많죠. 요새 약들은 요즘은. 진짜 좋아요. 네.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이거 드셔야 돼요. 이게 좋아요라고 했는데 환자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환자가 저는 뭐 바른 생활을 해요. 뭐 했는데 혼자 다 해볼 거예요. 나는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바른 시기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랬으면 전교 1등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와 선생님들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 정말 큰 행운이고요. 그랬을 때 서로 같이 노력해 나가면서 자기 건강 회복하는 게 제일 큰 해결 방안인 것 같아요. 오늘 만성 피로를 다뤘는데 만성 피로도 결국엔 결론은 바른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서 같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좋은 하고, 선택을 하고, 네,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빨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약도 그 적세적소에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코티졸이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만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게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실타래의 첫 번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사실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액, 탈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이 일단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돼야지 각 세포한테 산소를 갖다 주고, 비타민C 아무리 좋다 하지만 산소 없으면 세포는 죽거든요. 비타민C 오기 전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양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액으로 주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관장해주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수액도 맞고 또 그런 치료들도 같이 이제 하게 될 때 효과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지. 뭐 굉장히 힘든데 비타민 C만 먹고 뭐 그래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전문가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것이. 그럼 그렇게 많이 고갈이 되고 있을 때는 먹는 약은 아까 이렇게 맞는 거랑 따로 또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 약이 보통은 안 좋다고 나왔잖아요. 알고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요. 부신 호르몬이 많이 저하된 사람들한테 먹으면 적세적소에 딱 단기간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하는 약이 요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영양제. 네, 영양제도 있고, 또 이제 약으로 만들어진 그 스테로이드도 있는데, 부신 호르몬에서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의 역과, 그러니까 생체 활동 능력과 약에서 만들어지는 역과가 거의 비슷한 약이 있어요. 근데 피부과에서 쓰는 거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정형외과에 쓰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센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이걸 장기간 여러 번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뭐 적절한 기간에 요런 비슷한 똑같은 역가의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어쩌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도 많고요. 네. 보통 그 약들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약을 쓴다고 하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기간 얼마나 제대로 된 약을 딱 쓰고 그 다음 차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약이라는 거를 거부하게 만드는 뭐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약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그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인데, 인류의 수명을 향상시켜준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뭐게요? 항생제. 항생제,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강의 올렸던데, 항생제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게 만성 피로고 자시고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미 지금 다, 그렇죠. 지금, 난 지금 초상 7개 며칠 안 남았어요, 저 지금. 원영이 같으면 그죠. 지금 할딱할딱거리고 계시. 근데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뭐 피부가 좋으네, 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알게 맞아. 모르게 많이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 혜택들을 굳이 다 잘라낼 필요 있나 적절하게 좀 맞아.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의 결론인 것 같네요. 우리 이번 만성피로 중국은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신 피로 그리고 코토제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그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우리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봐서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또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부신 호르몬, 만성피로 이런 거는 회복이 가능한 거죠? 야, 그럼요. 한다면 진짜 신기한 기술이잖아요. 끝낼 하다가 듯 하다가 지금 아니 끝낼 듯.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끊어야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꼭 치료가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치료되죠. 네. 그럼 저희는 또 믿고 열심히 또 바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회인데 선생님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행자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좋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자, 힘이 되는 기능이랑 파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닥터 정창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랑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했어.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에 장님한테 다시 왔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후회한다면서 꼭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환자 오면은 어떻게든지 설득시켜갖고 수시켜주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하시는 게 거. 들 네? 보여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맞아. 게